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우리 신호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건 이제 통신론이죠. 통신론. 통신론의 기본은 멀리 있는 곳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전송하는 겁니다. 정보를. 근데 그 정보는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는 여러 가지 형태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로 돼 있는 거에 대한 얘기가 지금 나오죠. 그래서 사람의 말, 그 다음에 뭐 텍스트, 데이터, 사진, 뭐 비디오, 여러 가지 영상,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들인데, 지금은 대부분은 이제 컴퓨터 통신을 얘기를 하죠. 사람의 음성, 컴퓨터 통신이 가장 대표적인 거고, 사진은 우리가 팩스인데 요즘 뭐 팩스 이런 것도 전부 다 우리가 인터넷으로 다 바꿔서 보내니까. 근데 뒤에 이제 나오겠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하려다가 만 게 우리가 전송 매체예요. 어떤 식으로 신호를 전달을 해줄 것이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왜 아날로그 디지털 이런 얘기를 하냐면 통신에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가 아날로그 디지털 두 개가 있다면, 즉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가 아날로그 형태냐 디지털 형태냐 갖고 있는 거가 있지만, 그거를 우리가 신호로 전송할 때는 아날로그를 아날로그로 전송할 거냐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전송할 거냐, 이런 개념이 있어요. 이제 그런 걸 배우는 게 이제 통신론에 대한 개념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람의 음성은 아날로그죠, 그죠? 여러분들이 말하는 거는 공기 중에 우리가 전파하는 그런 거니까 아날로그라고 불러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신호를 전송할 때는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바꿔서 또 아날로그로 전송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복잡하죠?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호 매체를 뭘로 쓰는 거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전송하는 방법이 틀려집니다. 우리가 전기 신호는 디지털 형식으로 보낼 수 있지만 멀리 못 가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멀리 보내기 위해서는, 또는 많은 양의 데이터를 보내기 위해서는 디지털을 아날로그 형식으로 시그널로 바꿔서 보내는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게 데이터 통신론이에요. 그거를 한 학기 동안에 배우는 겁니다. 한 학기 동안에. 그래서 우리가 과목 중에 데이터 통신론이라는 과목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신호 전송 방법이라든가 다양한 방법을 배우는데, 혹시 그쪽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이제 나중에 이제 배우면 되고, 우리가 지금 현재는 우리 과목이 경영정보학 개론이죠. 그래서 경영학 개론과 마찬가지로 경영정보학 개론은 경영정보, IT 또는 MIS에서 배우는 다양한 여러 가지 과목들을 총괄적으로 쭉 한번 배우는 겁니다. 개론 형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DB도 배웠고요. 뭐 여러 가지 컴퓨터 하는 것도 배웠죠. 그래서 지난 시간하고 이어서 우리가 배우는 거는 신호, 통신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 아날로그 신호를 아날로그 시그널로 보내는 게 전화였어요. 사람의 음성이 지금 이런 파장인데 아날로그 신호를 이렇게 나가죠. 똑같이. 그걸 증폭시켜서 나갑니다. 전화기는 사람의 목소리를 멀리 보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증폭하는 거죠. 신호를 증폭한다는 개념인데 그렇게 되면 되고, 그 다음에 아날로그 신호를 이제 디지털 신호로 바꾸는 방법을 우리가 코덱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거를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데, 우리가 영화, 동영상이나 이런 영화들을 우리가 볼 때 컴퓨터에 코덱을 깔라라고 나오죠. 그게 뭐냐면 사진이나 비디오, 영화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아날로그 필름으로 만들어져 있죠. 그걸 디지털 형식으로 저장하기 위해서는 코덱이 있어서 그 코덱으로 디지털 신호로 바꿔서 저장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MP3, MP4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람의 녹음 테이프들을 바꾸는 거예요. 옛날에는 여러분들, 우리는 요즘은 다 MP3를 갖고 있죠. 여러분들은 뭐 잘 모르실 거예요. 카세트 테이프, 옛날에 했던 그런 카세트 테이프 같은 경우는 자기 형식으로 돼서 아날로그 신호로 저장하는 거죠. 또는 레코드판, 동그란 원판 있죠. 여러분들은 못 봤죠, 그런 거. 원판, 레코드판 이런 것들은 순수하게 아날로그 시그널로 저장이 되는 겁니다. 음악 이런 것들은. 근데 그거를 요즘은 다 컴퓨터화 시켜서 저장을 하죠. 그때 쓰는 게 여러 가지 코덱들이에요. 이게 MP3, MP4, 사람의 음성은 MP3, 그 다음에 영상은 MP4 이렇게 되죠. 또는 AVI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이제 그런 방식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아날로그적 정보를 디지털 형식으로 저장할 때 쓰는 거예요. 다시 컴퓨터에서 내가 화면에 모니터로 보려면은
똑같이 변형된 거를 원래 아날로그 형식으로 변환시켜서 우리가 화면에 보여줘야 되죠. 모니터에. 그러니까 당연히 A라는 코덱으로 변환을 시켰던 어떤 영상이 있으면 우리가 볼 때는 내 컴퓨터에 A라는 코덱이 깔려 있어야 반대로 복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작동하다 보면 무슨 코덱이 안 깔려 있습니다. 자꾸 이런 메시지가 뜨는 게 그런 거예요. 사람마다 코덱이 워낙 많다 보니까 사람마다 이제 쓰는 코덱들이 조금씩 틀릴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디지털 정보를 아날로그로 정보를 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디지털이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컴퓨터죠. 옛날에 컴퓨터를 전화회선, 전화기는 우리 아날로그 신호의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컴퓨터는 0101을 아날로그 신호로 전송하려다 보니까 이게 또 변형을 시켜줘야 되죠. 전송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때 쓰는 게 모뎀이라는 장치예요. 여러분들 옛날에 PC통신하는 세대는 아니죠? 아니면 어렸을 때 아마 유치원 때라든가 초등학교 때 혹시 PC통신 이런 거 써보신 분이 있으면 그때 컴퓨터 뒤에다가 연결해서 전화선이랑 연결해서 쓰던 방법이 모뎀입니다. 모뎀 방식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집에서 지역 케이블 TV 방송 같은 거 올 때 여러분들 그 셋톱박스 있죠? 그 셋톱박스가 전부 다 모뎀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까지는 와서 집에서부터는 컴퓨터까지 전송을 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잘 모르죠. 그게 디지털인지 아날로그인지 모르고 쓰는 건데 실제로는 이제 그런 것들을 ADSL 모뎀이라고 부릅니다. 좀 용어들이 너무 생소하죠. 컴퓨터 용어도 생소한데 통신 용어는 더 생소해요. 그죠? 뭐 이런 거가 있다라고 한번 듣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언제 듣겠어요. 그죠? 이런 얘기들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모뎀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뭐 그런 형식이 있고요. 엔코더라는 부하 장치는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컴퓨터로 전송할 때 쓰는 그런 장치들을 얘기합니다. 뭐 이런 게 있다라고 보여드리고 이거는 지난번에 봤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옛날에 PCM 방식이라 그래서 아날로그 신호를 그럼 어떻게 디지털 신호로 바꾸느냐라는 것들을 한번 잠깐 설명했는데 이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위에 있는 게 사람의 음성입니다. 이런 파장이 형성이 되죠. 이게 공기를 통해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전화선을 통해서 증폭돼서 갈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이런 사람의 음성이라는 거를 음성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디지털은 이런 신호가 아니고요. 중간중간 끊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끊습니다. 이걸로 샘플링 한다 그래요. 그래서 컴퓨터는 항상 뭐가 있냐면 클럭이라는 게 있어요. 클럭이라는 뭐냐면 시계죠. 똑딱 똑딱 이런 시계가 있어야 돼요. 그걸 오실레이터라고 하거든요. 근데 컴퓨터에 왜 시계가 들어가느냐? 뭐냐면 컴퓨터도 보면 속도할 때 32GHz 막 이런 말을 쓰죠. 3GHz. 그거는 뭐냐면 초당 3기가니까 30억 번의 샘플링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컴퓨터가 아날로그 신호나 이런 걸 받아서 1초에 30만 번의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게 결국은 속도죠. 속도가 뭐냐면 정보 처리 그 능력이라고 보시면 되죠. 컴퓨터에 있어서의. 그래서 컴퓨터는 우리가 얘기할 때 속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CPU에 대한 용량, 뭐 속도를 얘기할 때 헤르츠라는 용어를 써요. 이게 뭐냐면 초당 몇 번 돌아가는 이 헤르츠를 이제 체크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의 음성을 똑같이 사람의 음성으로 듣기 위해서는 보통 4000Hz, 1초에 4000번 샘플링하면 사람하고 똑같은 음성을 사람이 구분을 못한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음성을 연속으로 듣는 게 아니고 4000분의 1초로 끊어서 얘기를 해줘도 사람은 인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음성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컴퓨터를 이렇게 쪼개서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스피커로 들을 때는 어떻게 돼요? 모르죠. 그죠? 왜냐면 중간중간 끊겨 있는데 실제로는 그거를 사람의 귀는 인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너무 이렇게 잘게 쪼개놓은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해서 쓰는데 컴퓨터는 이렇게 저장을 못하죠. 컴퓨터는 0101로 저장이 됩니다. 이 밑에 있는 비트로 저장이 돼요. 그래서 이 신호를 저장을 할 때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뭐냐면 초당 이렇게 쟀을 때 여기 있는 음의 높이 있죠. 이걸 진폭이라고 하는데 이 음의 높이를 디지털 신호로 바꿔서 나중에 이렇게 체크해 주면 돼요. 그럼 실제로는 여기가 3.6인데 아날로그에서는 디지털은 3.6이라는 걸 표시를 못하죠.
그러니까 4 이렇게 근사값을 제시해 주는데 요 높이를 실제로는 이게 원래 원음이고요. 원래 원음인데 디지털로 바뀔 때는 이렇게 바뀌어서 우리가 듣습니다. 이렇게 바뀌어서. 근데 요 차이를 4000분의 1초로 하기 때문에 사람의 귀는 모른다는 거죠. 얘가 끊겨 있는지 연속이 돼 있는지 모르게 쓱 넘어가는 그런 말입니다. 자, 이해되셨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 방송은 다 이렇게 저장을 해요. 사람의 음성은 이렇게 저장이 되고요. 이미지는 어떻게 저장됐죠? 이런 하나의 픽셀에 여기에 색깔을 검은색, 흰색으로 쓴다 그랬죠? 아니면 색깔을 여러 개 줘서 픽셀 하나당 색깔을 몇 비트를 줄 거냐. 이게 용량을 결정한다 그랬고요. 음성은 이렇게 이 음의 높이를 가지고 그거를 비트로 바꿔서 이거를 몇 비트로 쓸 거냐. 비트 체계를 8비트로 쓰냐 그러면은 이 2의 8승이니까 그 숫자가 나오죠. 그 개수가. 뭐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컴퓨터는.